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지성공 6장입니다. 우리 텍스트 천지성공책은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네, 뭐 PPT가 필요 없겠네요, 거의. 그럼 이제 PPT는 거의 책 내용이니까 책자가 좀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6장이 가을 개벽을 넘어 구원의 길로, 가을 개벽과 구원. 큰 두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개벽과 구원. 우리 어제부터 쭉 공부를 하셨지만 마지막 공부하는 오늘 내용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 피부로 닥칠 그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가을 개벽을 극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로 상제님 태문의 도전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뭐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천지성공 책자 자체가 상제님 태모님의 도전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전 말씀을 쭉 같이 읽어가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앞 강의에서 천지공사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천지공사. 여러분 천지공사가 뭡니까? 네? 천지공사? 하늘 땅을 뜯어 고쳤어요. 그죠? 우리 지하철 공사 이런 공사는 아니죠. 그죠? 자, 상제님께서 이간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천지공사라는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선천 5만 년 원한을 풀어내는 공사죠. 그래서 천지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PPT 보시면 자, 천지공사에 대해서 우리 태상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신명세계에서 짠 틀이 사진의 원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필름 원판을 사진에 인화한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자, 천지공사가 사진의 원판, 필름이라면 현실 역사는 그것을 인화해 놓은 것과 같다. 그렇죠? 우리 사진 필름 원판을 인화하면 원판과 그대로 한치 없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제님의 천지공사란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건설 현장에서 보면 건물을 지려면 설계도가 있죠. 그죠?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지 않잖아요.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로 그대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모양새는 설계도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설계도가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라면 이 현실 역사에서 지어진 건물은 현실 역사인 거죠. 천지공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면서 상제님이 앞으로 100여 년의 천지공사 시간대를 이렇게 프로그램 짜신 거구나. 이대로 현실 역사가 앞으로 흘러가는구나. 우리는 사진의 원판을 미리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같이 도전 말씀을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43페이지입니다. 자, 다 피셨어요? 243페이지? 네, 243페이지. 첫 번째 제목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이에요.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 가을 개벽. 가을 개벽. 상제님 진리의 가장 큰 주제죠. 가을 개벽. 가을 개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종사님께서는 3개 우주가 거듭나는 일이다 그러셨어요. 3개 우주, 하늘, 땅, 인간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 우주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우주가 옷을 갈아입는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주 운행의 질서가 선천 봄 여름의 상극 질서에서 후천 가을 겨울의 상생 질서로 전환하는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주가 탄생한 이래 가장 큰 사건. 이게 바로 우주 가을 대개벽 상황입니다. 자, 그것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는데요. 이것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12만 9,600년 만에 단 한 번 있는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현실 역사에서 이걸 본 사람은 없어요.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 천지공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성구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성구가 있죠. 다 보셨어요? 자, 오늘 공부하는 모든 성구는 저 혼자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그죠? 계속 듣기만 하니까 졸리시죠, 그죠?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상제님 태모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이르시어 내성을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시거늘 수부님과 성도들은 일렬로 상제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를 따르느니라. 상제님께서 장암에 이르시어 금도수를 보시니라 하셨어요. 자, 굉장히 이 성구는 좀 추상적인 말씀이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가을 개벽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상제님께서 처음에 군산 바닷가에 가셨어요. 자, 군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을 개벽의 시발처입니다. 가을 개벽의 상황이 처음으로 터지는, 병겁이 처음으로 터지는 곳이 바로 군산이에요. 군산 바닷가. 거기에 가셔서 안내성 성도를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바다 위 걸으실 수 있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 바다가 무슨 의미냐?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상제님께서는 바다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너간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주의 원주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주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가셨냐? 서천 장암으로 가셨어요. 장암. 현재 지명은 장항이라고 하죠. 장항으로 건너가셨어요. 군산은 선천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암은 후천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 가을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 우주에서 후천 우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바다 위를 걸어서. 자, 수부님과 성도들은 일렬로 상제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를 따랐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시니까 상제님을 흉내내면서 상제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갔더니 물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발자국뿐만 아니라 모션도, 움직임도 상제님하고 아마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건너갔어요. 상제님께서 장암에 이르시어 금도수를 보셨다 그랬어요. 금도수. 여러분 거기다 금도수에다 줄을 치세요. 가지고 있는 형광펜 중에 가장 진한 거로 줄을 치시고요. 별을 있는 대로 치셔도 좋습니다. 여기 금도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 금도수예요. 금도수. 상제님께서 주신 금도수. 이 금도수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에요. 금도수. 이 금도수를 깨달아서 내가 금도수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럼 도대체 금도수, 금이 뭐냐? 금이. 자, 금이라는 것은 가을 우주의 천지 기운이에요. 가을 우주의 기운. 우주의 봄, 여름이라는 것은 목 기운과 화 기운에서 모든 만물을 낳아서 기르거든요. 근데 우주가 가을이 되면 금 기운이 들어와서 그것을 거둬요. 금 기운은 봄, 여름의 성장, 분열하는 기운을 거둬서 열매 맺게 하는 기운, 성숙시키게 하는 기운, 이것을 가을의 금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을 금왕지절이라고 하죠. 금왕지절. 금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다. 금왕지절. 그래서 가을 기운이고 성숙 통일하는 결실 열매를 맺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244페이지에 그 금도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이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오시면 거기다 줄 치세요. 자, 금도수를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인류 문명사의 발전 법칙으로 본다면, 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도수는 뭐냐? 세 줄 내려오시면 끝에 가을 천지가 열려 이 지구에 새로워지는 조화로운 새 문명, 동서양이 하나로 거듭나는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뜻한다. 그죠? 선천의 이런 과도기적 미성숙된 그런 문명이 아니라 가을 우주에 완성된, 통일된, 알갱이, 그 문명을 상제님께서는 금도수, 금이란 글자로 표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 문명사적인 해석이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두 줄 내려오시면 두 번째 금도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인간 차원에서 볼 땐, 우리 개개인 인간으로 차원에서 볼 때는 금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가을에 천지의 열매로 추수되는 성숙한 인간이다. 우주 봄, 여름에 인간 농사 지어서 결국 결실해서 우주 가을 인간, 열매 인간, 우주 시종자,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금도수다, 그 말이에요. 금도수. 그래서 가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열매 인간, 태일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금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도수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금도수 우주 가을 세상이 그냥 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열매라는 것은 보통 시련을 겪어야 성숙을 하는 거죠. 가을에 서리빨이 쳐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도수 가을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이 있어요.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파탄도수라는 말씀으로 금도수와 함께 공사를 보고 계세요. 자, 그 밑에 있는 다음 성구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금도수를 보신 다음 상제님께서 담뱃대에 불을 붙여 면 모금을 빨아 푸푸 하시고 연기를 내뿜으신 뒤에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이 연기가 무엇과 같으냐 하시거늘 산불이 난 것 같습니다 하고 아뢰니라. 상제님께서 이번에는 불씨가 담빈 담뱃대로 허공을 후려치시니 담배 불똥이 흩어지거늘 성도들에게 대통을 가리키시며 이것은 무엇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에 누구는 수박덩이 같다 하고 또 누구는 포탄 같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뱃대를 재떨이에 탕탕 털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파탄이 나가는 연기다 하시고 노래하듯 말씀하시기를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하시니라. 자, 금도수를 보신 다음에 바로 파탄도수라는 도수를 같이 보셨어요. 파탄. 여러분 파탄이 뭔지 아십니까? 파탄. 파탄이라는 말 우리 평소에 안 쓰나요? 쓰잖아요. 아, 우리 집 가정이 파탄 났어. 경제가 파탄 났어. 이런 말 하잖아요. 파탄. 파탄이라는 것은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존의 틀이 다 부서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뜻이다. 파탄. 그러니까 이 선천의 문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천의 모든 정치, 경제, 환경 이런 모든 선천 문화가 우주 가을 세상이 열리기 전에 이거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 그런 파탄도수. 그 파탄도수를 겪고 나서 결국은 금도수가 실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전부 이 파탄도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제님께서는 선천 문명을 정리하고 우주 가을 세상을 열기 위해서 선천 문화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그것을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두 줄 내려오시면 성구 말씀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탄이 나가는 것일까요? 하면서 그것은 한마디로 왜 파탄도수가 펼쳐져야 되느냐? 상극 시대를 살아온 선천 인간의 탐욕, 거짓,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 이것이 결국은 선천 문명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선천 상극 시대를 살아온 선천 인간의 탐욕. 우리 인류 역사라는 것은 탐욕의 역사죠. 그렇죠?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에요. 9개 가진 사람이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 가진 사람 걸 뺏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탐욕의 역사, 거짓, 뭐 세상의 불의함, 음해, 모략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거짓의 역사, 또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선천의 역사, 선천의 영웅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그런 선천의 역사들이 결국은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파탄도수, 이 가을 개벽의 손길로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페이지 넘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속도를 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목이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자, 파탄도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파탄이 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7페이지 위에 있는 성구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에 두 줄짜리 성구가 있는데요.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자,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난리와 병이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난리가 뭘까요, 여러분? 난리가 났다. 난리법석이다. 우리 보통은 난리라는 건 전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난리 난다. 전쟁. 어떤 전쟁이냐? 우리 앞에 좀 전에 천지공사 공부하셨지만 끝까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상씨름을 말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 남북한 주인들의 싸움, 상씨름, 인류 최후의 역사 전쟁. 우리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나 개벽 콘서트 보시면 우리 종사님께서 맨날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 역사 전쟁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단순한 무슨 역사책 전쟁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선천 역사가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선천 역사가 총 무너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다른 말로 천지 전쟁이다. 천지 질서가 바뀌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전쟁을 상제님께서 여기서 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난다. 전쟁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근데 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병이 들어온다. 난리와 병. 자, 그럼 병은 또 뭐냐? 병은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상씨름이 시작되면서 지구촌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겁은 남북 상씨름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을 개벽을 몰고 오는 또 하나의 다른 손길이다. 가을 개벽을 몰고 오는 전쟁과 또 하나의 손길,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쟁과 병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개벽에는 세벌 개벽이란 말이 있는데요. 전쟁은 선천 문명이 붕괴되는 문명 개벽을 상징해요. 문명 개벽. 선천의 이 물질 위주의 문명, 이 문명이 무너지거든요. 이 무너져야 가을에서 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근데 선천 그 문명의 가장 첨단에 있는 두 나라가 어디죠? 지금 현재 세계 최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죠. G2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작은 남북 주인들의 싸움이지만 결국 큰 전쟁은 중국에서 나리라. 상대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선천 문명을 이끄는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선천 문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천 문명이.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문명을 개벽하는 그런 문명 개벽의 손길이고, 그럼 병은 뭐냐? 질병. 이 병은. 자, 보세요. 전쟁으로서는 사람을 섞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문명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목적은 그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게 우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전쟁으로는 인간 시종자를 추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살 사람한테는 뭐 총알이 비껴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병으로 사람을 속는다 그랬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인간 개벽,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방법은 병으로 시종자를 추린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성구가 하나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성구. 자, 큰 소리로 성도들이 전쟁은 어떻게 말리려 하십니까? 하고 여쭈거늘 말씀하시기를 병으로써 말리느니라. 장차 전쟁은 병으로써 판을 막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전쟁은 어떻게 말리려 하십니까? 그죠? 전쟁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선천 문명이 무너지는 데까지지 그것으로 이 시종자를 추릴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의 과학 무기로는 지구가 멸망을 해요. 그렇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공멸하고 마는 거죠. 우주의 목적이 그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막는 손길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뭐냐? 병이다 그 말이죠. 병.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병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이고. 네, 성구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중간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병난과 병난. 뭐 글자는 똑같지만 앞에 있는 병자는 군사병자, 즉 전쟁이고 뒤에 있는 병난은 질병병자, 병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난은 개벽시대 선천 문명을 무너뜨리는 역사 전쟁이고 뒤에 있는 병난은 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이름 없는 알 수 없는 괴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자, 그 다음 주제는 병겁은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다. 자, 병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병겁의 의미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괴질 병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자, 그 밑에 있는 도전성구 또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내가 이곳에 무명악질을 가질 괴질 신장을 주둔시켰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에 병이 일어나리라. 자, 병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괴질 신장. 결국 뭐예요? 신이라는 거죠. 가을 개벽의 병겁의 실체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죠? 무슨 바이러스 병균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자, 오른쪽 위에 보세요. 설명이 있어요. 오른쪽 맨 위에 가시면 가을 개벽기에 인간 생명을 거두는 병겁. 이것은 바로 괴질 신장들이 지상에 내려와 추살도수로서 인간의 명줄을 일순간에 끊어버리는 실로 가공할 환란이다. 추살도수라고 했어요. 추살. 가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봄에는 낳고 가을엔 거둔다는 거죠. 선천의 그 삶에 대한 인과응보로 가을이 되면 신명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온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성구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상제님께서는 그 병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병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었느니라. 봄,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니라. 네, 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선천의 모든 악업.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힌 거, 해코지한 거, 못 살게 군 거. 이것
악업과 그 악업을 받은 신명들의 원한, 보복, 저주 이것들이 천하의 병을 빚어냈다. 병겁의 실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선천의 원한. 빚어내어 괴질이 되었느니라. 봄,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봄, 여름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 선천 역사는 원한이 축적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원한이 쌓이는. 신명세계가 5만 년 선천 역사 속에서 원한이 쌓여서 우리가 풍선을 불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터지죠.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원한의 경계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한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읽었죠. 자, 앞에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 네, 사진 보시면 뭐 5가지 사진이 있는데 뭐 이 사진으로 원한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가운데 있는 사진 보면 이 가운데 사진 보신 적 있죠? 없으세요? 작년에 인터넷에 많이 회자됐던 사진이죠.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있어요. 내전이 있는데 이제 그 내전이 있기 때문에 살기 어려서 국경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저 어린아이가 저 바닷가에 저렇게 무참히 죽었어요. 여러분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렇게 참혹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저 죽어서 다 신이 됐을 텐데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사진 보면 전쟁이죠.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저런 참상이 벌어지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 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야 되고 끌려 나가면 10중 9은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 거거든요. 저 죽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원한 덩어리라는 거죠.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저거 뭐라 그러죠? 저걸 뭐라 그러죠? 편족이라고 하죠. 편족. 그죠? 고대 중국에서 여성은 발이 조금해야 미인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쬐끄만 신발을 시켜놓은 거예요. 발이 못 크게. 그랬더니 발이 저 지경이 된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원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 밑에 사진 보시면 어때요? 저건 이제 노예죠. 노예. 그죠?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평생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일하다가 참혹하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부지기수겠죠. 그렇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 신명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저 신명세계, 천상 신명세계 꽉 채웠다는 거예요. 5만 년 이런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건 뭡니까? 낙태아의 원한. 우리 도전에 나오잖아요. 낙태의 원한. 우리나라에 하루에 낙태가 몇 명 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인 거지 비공식으로는 훨씬 더 많겠죠.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죠. 그 청소년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300여 명이 죽었어요. 300여 명이. 근데 우리나라 낙태가 하루에도 300명씩 한다는 거죠. 이상. 그럼 하루에 매일 세월호 사건이 매일 터지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낙태의 문제. 저 죽어가는 저 아이의 원한. 저런 원한들. 뭐 사실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원한이 많겠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보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선천의 원한을 다 사실은 피부에 와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의 역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5만 년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신병들의 원한, 보복, 저주 이것이 뭐가 됐다? 결국 가을이 되면 병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병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한이 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진다. 상제님 말씀 아시죠? 그죠?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 상극의 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우주는 가을 세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놔두고는 우주는 절대 가을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원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차원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 수는 없죠. 물론. 그죠? 선천에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천인들, 성자들, 예수공자, 석가 이런 사람 와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누구? 결국은 우주의 원주인 상제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제님이 인간을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구세주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유일한 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름 가을 바뀔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 가을 세상을 연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성구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성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으로 병을 씻어내야 한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 병이라는 것은 참혹해요. 병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으로 병을 씻어낸다 그러셨거든요. 병으로 병을 씻어낸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네? 앞에 있는 병은 상제님께서 말씀해 조금 전에 병겁인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병은 뭐죠?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상제님께서는 이 병의 차원을 천지 안에 모두 차있는 이 불의, 폐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천문화라는 거 불의한 문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불의한 종자, 문화도 불의한 문화, 역사도 불의한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병으로 쓸어내신다는 거예요. 병으로. 선천 불의를 이번 병겁으로 다 쓸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역사 왜곡, 우리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역사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가을 개벽, 이 병겁으로 그 불의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불의한 문화. 세상 요즘에 자본주의 얼마나 불의합니까, 사실은.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지금. 그렇죠? 이 문화가 대통령이 바뀌고 위대한 정치인이 나온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병겁의 손길로 결국 이 불의한 문화, 모든 불의한 종자들, 사람도 전부 정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 상제님의 병으로 병을 씻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또 넘기세요. 251페이지 오세요. 251페이지. 자, 이런 병겁이 오는데 상제님께서는 병겁이 오기 전에 병겁이 오는 사인을 알려주셨어요. 준비하라고. 자, 그 말씀이 있는데 중간 위쪽에 있는 성구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자, 이건 피부에 와 닿으시죠, 이미. 세상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 어렸을 때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에이즈도 있다,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뭐 작년엔 메르스, 그렇죠? 이름 없는 병들이 자꾸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인류의 의학이 점점 발달해서 많은 병들을 정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병이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의 병겁 상황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천상에서 지금 병겁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252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의 병겁을 알리는 경계 경보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그러셨어요. 시두. 그러면 시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보통 천연두라고 하죠. 천연두, 마마, 두창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시두 여러분 보세요. 시두의 그 시자가 무슨 시자입니까? 때 시자죠. 때 시자. 신기하게도 때를 알려주는 두창이다 그 말이에요. 때를 알려주는 질병. 우주의 가을의 때가 왔다는, 병겁의 시간대가 왔다는 때를 알려주는 질병이다 그 말이에요. 시두. 자, 시두는 이 문명의 전환 시기에 나타나서 과거 문명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이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전염병이기도 해요. 근데 상제님 말씀해 보면 없다가 대발한다고 하셨죠. 없다가 대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두 걸리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시두 없어졌죠. 시두 없어졌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깨에다 이렇게 불주사 맞았어요. 그 시두 백신이거든요. 시두 백신. 그걸 맞으면 한동안 시두에 안 걸리는 건데 지금은 시두 걸린 사람이 없어요. 보시면 1977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는 현재 천연두 환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1980년에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천연두는 인류 역사에 완전히 퇴치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천연두균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선언을 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으로 지정했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병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죠?
화학 무기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강대국들이 뭐 북한, 미국, 소련,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천연두균을 화학 무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두 백신을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천연두가 터지면 그대로 무방비 상태예요. 천연두는 이렇게 무슨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접촉이 없어도 그냥 걸려요. 천연두 환자 여기 한 분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랑 같이 숨 쉬면 거의 다 걸리실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 치사율이 약 40% 정도 돼요. 그 천연두는 그 약이 없어요. 걸리기 전에 그 방비하는 백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걸리면 약이 없어요. 그게 천연두예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 천연두가 없다가 대발한다. 천연두가 터지면 병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럼 천연두가 이제 터지면 그때 뭘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때가 많이 늦은 거예요. 이미 천연두 자체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병겁의 시발처와 확산 과정. 상제님께서는 참 친절하게 자세히도 병겁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까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중간에 있는 성구 말씀인데 자 좀 길지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래 동안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 병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군창, 첫 줄에 군창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군창은 군산의 옛 이름이에요. 전라북도 군산. 뭐 군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창, 여기서 제일 먼저 병겁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 된다. 어육지경. 우리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어육이 뭡니까? 어는 물고기 어자에 육은 고기 육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우리 정육점에 가면 고기들 많이 걸려있죠. 생선가게 가면 생선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육지경이라는 게 사람이 시체가 쌓인다 그 말이죠. 자, 광주와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도 역시 그렇게 된다. 또 그 병이 인천으로 가는데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로 병이 퍼져서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시발처로부터 7일 동안 근처 전라도 일대를 빙빙 돌다가 서북쪽으로 펄쩍 뛰면 서북쪽 인천이라든지 더 위쪽 이쪽으로 뛰면 급할 때가 이를 데가 없다. 조선을 우리나라를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쓴다. 3년의 대병겁 상황이 있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제님 말씀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사진의 원판이라는 거예요. 사진의 원판. 반인화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이거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254페이지 보시면 위에 성구 말씀. 자,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계병을 당하리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라. 좀 전에 뭐 비슷한 성구 말씀이 있었지만 인천에서 병이 나면 우리가 왜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그 병겁상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 하필 인천일까?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에 국제공항이 생겼죠. 영종도 국제공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상제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 상제님 말씀대로 하면 물 셀 틈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병이 나면 인계벽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또 밑으로 또 내려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병겁이 실제 터지면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성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병겁이 일어나면 두더지가 땅을 뒤지지 못하고 제비가 하늘을 날지 못하리라.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느니라. 자, 두더지가 땅을 뒤지지 못한대요. 두더지의 본성은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땅을 파는 건데 땅을 못 파고 제비도 날아가지 못한다. 이건 이제 뭐 은유적인 비유의 말씀이겠지만 세상 모든 것이 스톱된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교통, 통신 이런 것이 다 두절된다는 거예요. 교통, 통신. 여러분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끝나고 집에 못 가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디 구해달라고 전화도 못 해요. 요즘엔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 통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물, 상수도, 하수도, 뭐 도시가스 모든 게 스톱된다는 거예요. 무법 3년이다. 법이 없다는 거죠. 아비규환의 3년 시간대가 있다. 병법 상황은 그렇다라고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또 오시면 255페이지에 그렇죠? 자, 보세요. 또 성구 말씀. 이 뒤에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고 묶어낼 자가 없어 쇠스랑으로 찍어내되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위급하다는 거예요. 막 죽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병겁이.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또 그 밑에 성구 말씀 또 읽겠습니다.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에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죽는단 말이니라. 그때는 문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장차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문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수 터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심리를 걸어가는데 한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4km죠. 4km는 보통 성인의 빠른 걸로 1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을 걸어갔는데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 넘어간다는 거죠. 자, 앞에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거 뭐 하는 사진입니까? 살처분하는 사진이죠. 조류독감, 구제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일대를 싹 살처분하죠. 그렇죠? 저게 사실 우리가 동물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게 사실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조류독감이 지금 인간에게 전이가 안 되고 있죠. 전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일정 지역에서 병겁이 터져갖고 사람이 다 죽어나고 막 그러면 폐쇄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군대가 동원해서 군대가 나서서 폐쇄할 것이고 시체들은 저렇게 치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에서 인간의 모습을 동물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라고. 눈치채라고. 네, 그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세요. 256페이지 보세요. 256페이지 보시면 또 성구 말씀 맨 위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그렇죠?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 무용지물이 약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약 먹고 침 맞고 뭐 좋은 의사 만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병의 실체는 신이라고 하셨죠. 신. 그렇죠? 그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성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 무엇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그렇죠? 진멸지경이라고 했어요. 인류가 진멸지경.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이게 상제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파탄도스의 아주 극치죠.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파탄도스. 이 인류가 다 죽어 넘어가는 이 파탄도스, 진멸지경 속에서 금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에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한다. 우리 작년에 이런 모습 봤죠? 보셨나요? 뭐 할 때 보셨어요? 메르스 때. 그렇죠? 이거 화면 보세요. 이런 거 보셨죠? 뭐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는 병원이 그렇죠? 폐쇄를 당한 거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대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한치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중간 보시면 이때는 생사를 판단하는 때다 그랬어요. 가을 병겁 상황은 그냥 다 그렇다면 다 죽어야 되겠네. 남 죽는데 나도 죽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생사를 판단하는 때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밑에 성구 말씀.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그랬어요. 가을 바람이 불면. 여기서 가을 바람이라는 건 상징해서 병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병겁이 추살 가을 바람이라고 하셨으니까 병겁이 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게 아니라 낙엽이 지면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법이니 그러므로 이때는 생과 사를 판단할 때다. 여기서 이 생과 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단순한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 우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이 선천 우주와 함께 영원히 소멸되고 마느냐. 그렇죠?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으로 생사를 판단하는 그런 때다. 이 병겁 상황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이것이 나온다. 여기서 생을 하게 되면 금도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살을 하게 돼 죽게 되면 영원히 소멸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결국은 이 우주가 열매 시종제를 추리는 과정이다. 병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페이지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58페이지입니다. 자, 258페이지에는 또 다른 개벽 사항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이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출발점 지축정립이라 했어요. 지축정립. 전쟁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고 병겁은 정말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개벽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3번의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3번째 고비는 뭐냐? 그것이 바로 지축정립. 지축이 쓴다는 거예요. 지축이. 자, 상실함으로써 인류 문명이, 선천 문명이 무너지고 병겁으로 인간 시종자를 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가을 세상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상제님께서는. 가을 세상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주 가을 문화를 열 수 있는 우주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상생의 가을 문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천지 부모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로 지축정립인 겁니다. 지축정립. 가을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주가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밑에 성구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져 하시거늘 호연히 다시 어떻게 하늘이 뒤집어질까 하니 이르시기를 이제 그려 하시니라 했어요. 이제 그려.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진다. 뭐 지축이 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천지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쪽 위에 259페이지 맨 위에 성구 말씀.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역시 마찬가지로 방위가 바뀐다. 지축이 쓴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구 말씀 쭉 같이 읽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한 말씀 안 드려도 성구 말씀만 쭉 따라 읽어도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를 성구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잘 읽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천지송책 같은 경우는 성구 말씀을 주제별로 잘 해놨기 때문에 성구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그 밑에 설명들을 잘 이해해 가시면은 스스로 다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축이 쓴다. 그럼 지금 이제까지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축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전부 다 지축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주가 가을 개벽 상황을 통해서 가을 우주가 열릴 때는 지축이 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밑에 있어요. 자, 3번째 줄 보세요. 책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천에는 생기가 터지는, 생기, 만물을 낳는 기운, 생기가 터지는 동북 방향으로, 즉 다른 말로 양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으로 천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금존양, 삼ям 이음의 세상이 된다. 그래야만 만물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은 양기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기운 방향으로 누워 있다는 거죠.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행성도 모두 그래서 타원으로 돌고 있다. 계란처럼. 그리하여 지나온 선천 5만 년 동안 천지 1월은 이 우주는 상극의 질서 속에서 끊임없는 모순을 극복하고 있다. 상극의 질서. 음양이 부조화한 세상.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모순을 극복해 가면서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거죠. 이 상극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물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뚫어야 되죠. 그 땅을 극하지 못하면 만물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기 뱃속을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산통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을 깨야죠. 그거 못 깨면 후라이가 된다면서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극을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성장시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극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 그렇죠? 그래야 성숙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상극이란 기운을 가지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우주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근데 그 상극이란 그 기운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을 한다는 거예요. 성숙을 향한 고통의 숨결을 내뿜어 왔습니다. 이게 선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자, 그런데 여름철 마지막 순간에 이르며 여름의 끝자락에 오면 자연의 상극 질서를 종식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난다.
이제 상극 질서를 끝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야 이제 가을이니까 상극 그만하고 상생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극이란 환경이 끝나고 상생이라는 문화가 나올 수 있도록 우주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어떻게? 지축을 세워서 음양 부조화를 깨고 정음정양의 세상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 속에서 상생의 문화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을 여기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넘기시고 260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자전축이 정남 정북으로 정립하고 지구의 적도도 정동서 정동 정서로 바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공전 궤도도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밝히신 분이 정역을 창시한 김일부 대성사죠.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것을 천지 이치로서 밝히신 분이에요.